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46번째. 오늘은 1949년 영화 조셉 H. 루이스의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 전번에 보셨던 영화가 아스팔트 정글 1950년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의 영화예요. 그런데 스타일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다른 스타일이죠. 존 휴스턴의 정교하게 짜 맞춰진 그런 어떤 부분하고요. 여기는 또 다릅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한 시나리오 작가가 들어갔죠.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표현적인 스타일의 그런 영화예요. 조셉 H. 루이스는 어떻게 보면 B급 영화라고 하죠. A급 영화는 우리가 보면 큰 스튜디오 MGM이라든지 콜롬비아에서 대규모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20세기 폭스라든지요. 그런 영화를 말하고, B급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예산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이 H. 루이스라는 감독은 거의 사완으로 시작했어요, 영화사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편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37년부터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거의 한 30편의 그런 B급 무비를 만들었어요. 저예산 무비를. 그러다가 콜롬비아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제작자를 만난 거죠. 킹스 형제라고요. 그 제작자는 어떻게 보시면 어떤 제작자였냐면, 원래는 어둠의 세력에 좀 있었던 그 형제인데 이제 제작자로 탈바꿈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젊은 시절에 많이 경험했던 그런 갱스터 영화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는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A급에 비견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조셉 H. 루이스가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숙련된 어떤 경험과 그리고 예산, 이게 맞아서 본인 최고의 역작을 만들어 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컬트 무비라고 할 수 있지만 영화가 상당히 독특한 구석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 거고요. 상당히 표현적인 부분이 많고, 그리고 1950년대 그 영화 얼마 전에 보셨던 아스팔트 정글, 시나리오 탄탄하죠. 존 휴스턴의 또 시나리오 작업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영화하고는 조금 결이 이렇게 또 다를 수 있는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비교해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영화는 엄청난 시나리오 작가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밀라르 카우프만, 이거는 예명이고요. 본 이름은 그 유명한 달톤 트롬보죠.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작가 10명으로 이렇게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공산주의 색출. 거기 10인의 블랙리스트에 걸렸던 인물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좋은 작품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키티 포일, 로마의 휴일, 브레이브 원, 스파르타쿠스, 영광의 탈출, 빠삐용, 그야말로 전설적인 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죠. 그런 부분으로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때라 밀라르 카우프만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지만 본명은 이제 달톤 트럼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작은 맥킨레이 칸토라는 사람의 원작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음악은 너무나 유명한 빅터 영의 음악입니다. 빅터 영은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저 영화에서는 자니 기타 음악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어떤 영화도 담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촬영 감독은 러셀 할란이라고요. 이 감독도 촬영 감독으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나름. 왜냐하면 하워드 혹스의 붉은 강, 리오 브라보, 루비 겐트리, 빌리 와일드의 위트니스 포 더 프로제큐션, 이런 어떤 다양한 영화의 촬영 감독이어서 촬영에 뭐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는 좀 특별한, 많이 안 알려진 배우예요. 패기 커민스는 이제 영국, 여기서 이제 애니 로리스타라고 주인공, 여주인공 총잡이 역을 맡은 거죠. 애니 로리 스타 역을 맡은 이 패기 커민스는 영국 배우인데 아일랜드 출신 배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본인의 어떤 대표작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말고도 저희 영화 중에서 진티언니하고 다나 안드루스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다나 안드루스. 다나 안드루스 그 배우하고 같이 영화 작품을 한 거가 있어요. 나이트 오브 더 데몬이라고 자크 두르네르라고 유명한 감독이죠. 그 영화가 또 1957년에 대표적인 필모그래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존 달이라는 여기서 바트라는 남자 주인공을 연기하는 존 달. 이 사람은 그 뭐냐 밧줄, 코드 그 히치콕 영화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뭐 여러 영화에서도 이제 출연을 했는데 생각보다 20년생인가 그런데 한 71년에 50하나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그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배우고요. 그 다음에 베리 크로거, 그 다음에 아나벨 쇼, 그 다음에 러스 템블린. 이 이제 바트의 그 14살 때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배우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부터 뭐 여러 영화 7인의 신부 같은 데 나와서 꽤 유명한 그 배우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그 배우들은 정리를 하면서 음,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뭐랄까 운명적인 질주. 제가 소개시켜 드린 영화 중에서 운명적인 질주 어떤 영화 생각이 나십니까? 이 영화 생각이 나세요? 단 하나뿐인 삶. 헨리 폰다하고 실비아 시든이 나와서 마지막에 질주하면서 이제 둘 다 총에 맞고 죽는 그 영화 기억나세요? 이 영화? 네, 이게 1937년 프리츠랑 영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신 게 니콜라스 레이의 역시나 커플이고 자동차로 계속 뭐 그 운명적인 도피를 행하는 그들은 밤에 산다. 이 영화 보셨죠? 이 영화가 1947년, 8년 그쯤이고 오늘의 영화가 바로 이제 건 크레이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까요? 뭐 미친 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 크레이지. 총이 뭐 미쳐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건 크레이지는 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패기 커민스하고 존 달 그리고 감독은 조셉 H 루이스, 로리 스타라고 여주인공 역을 하는 거고요. 줄거리 한번 잠깐 뒤집어 볼까요? 자, 어린 소년 바트는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총포상에서 권총을 훔쳐 달아나다 보안관에게 잡힌다. 다음 날 재판장에서 누나와 친구들의 증언으로 소년은 어릴 때 장난감 총으로 병아리를 죽으면서 충격을 받은 이후 총을 잘 쏘는 재능이 있음에도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게 밝혀진다. 총에 대한 그의 집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도 드러난다. 바트는 가마원으로 보내진다. 시간이 흘러 가마원에서 몇 년을 보내고 군대에서 사격술 교관으로 근무한 바트는 고향에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다시 고향에 와서 근데 어느 날 그 마을 축제가 있어요. 축제 현장에 가서 막 그 총 쏘는 그런 시범을 보이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총 대결을 하게 돼서 거기에 그 합류해서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또 남자와의 그 일종의 그 축제를 이끌어가는 거기 무리의 우두머리하고 이 애니 로리하고 서로 이제 좀 내연 관계 같은 거였죠. 그 안에 우리의 바트가 끼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해고당하면서 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질주 같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무엇보다도 뭐 몇 부분이 이제 대사를 읽어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영상도 그렇지만 이 대사 자체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이 롤이라는 애니 롤이라는 여인은요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사실 한번 사람을 죽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즉흥적인 성격의 그리고 현재의 삶의 안주를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롤이 우리 바트를 만났을 때 처음 하는 얘기들 영화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 조금 읽어드리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나는 총 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그런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트가 나중에 로리를 만나서 이제 서로 마치 그들은 밤에 산다처럼 결혼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려고 서로 마음 먹고 이러는 장면에서 로리가 바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착해지고 싶은 웃기는 느낌이 나네. 난 모르겠지만 아마 잘 안 될 거야. 그러나 노력해 볼게. 이랬더니 바트가 그래,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는 나 마음 바뀌었어. 나 안 착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농담한 줄 알았어요, 바트? 그러니까 바트가 이제야 안 거 같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사가 되게 중요한 그 애니 로리의 대사인 게 바트, 나 매번 인생에서 이리저리 치면서 살았어. 삶 속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차면서 살 거예요. 이런 어떤 대사들. 그리고 원하는 게 뭐야? 언제부터 제대로 살기 시작할래?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애니 로리가 바트 보고 얘기합니다. 바트는 마음 자체가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는 너무나 총을 잘 쏘고 총을 좋아하지만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극단적으로 마음 자체가 심성이 뭐라 그럴까?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심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추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트 보고 로리가 자극을 하는 거죠. 원하는 거 뭐야? 언제부터 너 제대로 살기 시작할래? 너 그 사회 교정 시설 갔다 왔지, 4년 동안. 그리고 군대에 가서 교관했지. 그런데 세상이 너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를 이렇게 대해가는데 너도 세상에 좀 덤벼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제 얘기를 합니다, 마트가. 내가 가진 총 컬렉션 팔아서 우리 그거로 조그만 돈이라도 돼서 새 출발하자. 그러니까 뭐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이 애니 로리는 말합니다. 나는 빅스윙, 큰 건을 원해. 나는 삶을 두려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배짱 있고 뭐든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 경주에서 이기고 날 위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남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뭐 강도 이런 거 나는 그런 건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 당신 오면 없을 거야. 시작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끝내자. 그런 어떤 대사도 있고요. 그래서 뭐 끝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때때로는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나는 옷을 이제 예전에 계속 도망가면서 옷을 변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자기 제복 같은 것도 있기도 합니다.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아주 뭐랄까 정직한 사나일 때였지. 지금은 이 옷 불편해. 그리고 마치 고단 기어를 놓고 삶이 흐르는 것처럼 모든 게 왜 이렇게 빨라? 그리고 때론 내가 내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에 나 밤마다 잠을 못 자. 너무 잠에서 깨. 그리고 아무것도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이러니까 로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일어나서 나를 바로 봐. 그리고 난 당신 거고 난 진짜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트가 얘기합니다. 당신만이 유일하네. 나머지는 악몽일 뿐이야.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또 쫓겨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트가 얘기합니다. 우리 이 일 시작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고 외롭게 죽어갈 거라는 거 느끼지 않아?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점점 가면서 막 자기를 뒤쫓아오는 차를 쏘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 타이어를 맞추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그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쏘지 않는 바트니까요. 타이어를 해서 이제 뒷차를 이렇게 전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합니다. 타이어 쏠때
갑자기 타이어보다 운전자 쏘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난 스스로와 싸웠어. 난 살인자가 되기 싫거든. 살인자가 아니야. 이런 생활 싫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떠나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다 빈털터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건을 더 하자.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또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죽였냐면 당연히 애니 로리가 죽였겠죠. 왜 죽였어? 그러니까 바트가 그래야 하니까 두려웠으니까 그들이 당신을 죽일까 봐, 바트 너를 죽일까 봐. 너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이니까. 유일한 것이 너밖에 없어. 그리고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트가 뭐라고 하냐면, 바트가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당신이 내 대신 죽이게 된 거야. 그리고 나 때문에 당신이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 괴로워하니까 로리가 바트 보고 내가 떠날게. 널 다시는 괴롭히지 않고 내가 떠날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렇지만은 우리 같이 갔잖아. 우리 같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가는데 대사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임없이 그 로리의 역량에 맞서서 저항을 하려고 하지만 바트의 운명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네요. 결국은 로리의 운명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슴을 좀 아리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작 무대가 바트의 고향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여정도 결국은 바트의 고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순수했던 청년, 그 총을 좋아했던 청년이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 너머로 그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결과에 이르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총에 대한 어떤 열망, 이 상징이 어떻게 보면 또 성적인 부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격렬한 저는 이제 그렇게 강도 높게는 얘기를 못 드리고 격렬한 어떤 애정의 그런 어떤 표출 그런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가는 아주 표현적인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정을 최대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파국적인 헤어짐의 상황에서도 격렬하게 헤어지지 못하고 그런 어떤 운명적인 젊은이의 모습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역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Gone Crazy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러니까 그 바트에 대한 어떤 소개가 이어지겠죠. 저렇게 비가 오는데요. 그리고 음악 자체 빅터 영 음악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영화에서 나름대로 그 품위를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순간의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리듬감하고 맞게 들어가 있고요. 네, 하나의 뭐 운명적인 비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그리고 네, 이 보면 모리스 킹하고 저 나왔죠 또 킹 저 형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자가 된 거예요. 제일 첫 장면은 중요합니다. 첫 장면 하기 전에 그냥 바로 뭐 4번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다시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총이 이렇게 나오고요. 총을 보고 완전히 동경에 이르는 청년이 나오죠. 저 친구가 이제 14살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러스 템블린입니다. 바트에. 그리고 이제 동경에서
여기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총을 향해서 꺼내려고 던지는데 본인이 뒤를 막는 게 마치 저 총이 본인의 등을 향해서 발사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장면 자체에서 벌써 어떤 운명의 수렁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어때요? 수렁에 바로 해서 넘어지면서 그 총을 놓치는 거죠. 바닥에 쓰러지면서. 여기 그 시작부터 어떤 저런 어떤 인위적인 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호가 시작이 됩니다. 주로 어떤 얘기들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그 누나부터 해서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해서 고무총, 뭐 비비탄총 이런 거 사줬다. 그러면서 그냥 총에 대한 거고,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우연히 장난총으로 저렇게 우연히 잘못해서 병아리를, 네, 저 그 약간 동화 같은 음악과 더불어서 그 저 흰색, 여기서는 보면 저렇게 하얀 안개 같은 저 흰색이 많은 걸 예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런 색감, 흰색에 좀 주의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네, 저렇게 우는 거죠. 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어린 시절 둘 친구입니다. 이제 한 명은 나중에 기자가 되고 한 명은 나중에 이제 보안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갔는데 퓨마 같은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라고, 제일 사격을 잘하니까 총을 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총을 쏘지를 못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가 쏘고 본인은 이제 얼마나 잘 쏠 수 있는지를 깡통 같은 거를 해서 사격을 다 맞추는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 총을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총 자체를 스스로가 구입을 한 건데 돈을 모아서, 그런데 이제 그 총을 이 선생님이 뺏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총을 훔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산 거 누구한테도 주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을 얘기하죠. 아무래도 쟤한테는 총이 일종의 그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의 하모니카라든지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방망이 같은 건데 하면서 나름 이제 좋은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앞부분은 그냥 가겠습니다. Only thing I like. It's what I want to do when I grow up. You mean you don't want to do 그러니까 네, anything with 여기서 your 이제 life except 물어봅니다. I don't know why, but I feel good when I'm shooting them. 네, 총을 쏠 때 기분이 좋아지고 마치 제 속 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I feel awful good. 근데 결론은 어떻게 가냐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너가 틀림없이 그 저지른 건 범죄고 이 사회를 위해서 너 같은 사람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접근을 하면서 처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거죠. 전화가 오는 거죠. 세월이 빨리 진전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누나죠. 제일 처음에 그 섰던 루비라는 누나고요. 그리고 애들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바트가 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어렸을 때 친구는 하나는 기자가 돼 있고, 네, 그래서 만나자 이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는 보안관이 돼 있고요. 그 어린 시절의 친구가 똑같은 장소에 온 겁니다. 그리고 바트는 그동안에서 그 교정시설에 4년,
그리고 군대에서 그 사격 교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자기 총 셀렉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고 Nothing but teaching guys how to shoot.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보안관 친구는 결혼도 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사느라고 And your sister? 결혼도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우정을 돈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드디어 그 마을 축제 행사장에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